자, 우리 실장님께서는 배석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일현 문화예술과장이십니다. 정혜영 한미국제교육과장입니다. 그리고 임보경 복지기획팀장이십니다. 홍성여 복지정책과장은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참석 중인 관계로 대신 네네. 팀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허윤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혜용 유통과장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육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앞서 관련된 과장님들께 또 여쭤봤던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좀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관련돼서 이게 시가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팽창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고민들과 욕구들이 이제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과에서도 최근에 행복 관련돼서 이제 영역을 보고서를 이렇게 보면 시민분들께서 이제 여가 활동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에 대한 고민들이 욕구들이 이제 갈증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그 문화재단에서 해야 하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런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해야 하는 문화 정책이 어떤 것들, 방향성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문화예술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들여다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단하고 좀 계속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한 세 꼭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시민들께서 물론 이제 자주 공연장을 찾아가시거나 전시장을 찾으셔서 스스로가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층도 일부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는 일부러 뭐 공연장을 찾는다든지 전시장을 찾는 이제 그렇지 못한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저희가 좀 알게 됐고요. 이제 이런 분들을 그래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대규모 행사나 어떤 축제 같은 그런 어떤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좀 대규모적인 행사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갈증을 좀 해소하는 기회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꼭지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저희들이 대표적인 문화 행사나 축제에 대한 어떤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그 퀄리티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좀 수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것들을 좀 발굴하고 좀 더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한 면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저희 예산서에도 이제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예산들이 시민들 곁으로 직접 찾아가는 예술을 굉장히 저희들이 예산을 계속 이제 늘리고 있는데요. 지금 버스킹이라든지 또 공모 행사를 통해서 그 문화예술 단체들이 시민들 생활에 들어가서 문화 활동이나 예술 공연이나 전시를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지금 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런 활동에 좀 더 역점적으로 좀 정책을 좀 더 좀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재단에서는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문화 기획자라든지 활동가들을 계속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대대적으로 이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활동가들을 육성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시민들이 그 원하는 그런 문화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을 만큼 질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저희들이 계속 확대해서 시민들께 좀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계속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활동가를 육성하는 그런 예산을 담기도 했지만 그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뭐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청년 예술가 지원 또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계속 발굴해서 이걸 공연으로 만든다든지 또 시민들과 함께 축제로 풀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생활문화 공동체나 또 생활문화를 그 각 요소에 그 거점을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활동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문화 그 소수 계층들 혜택을 잘 받으실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문화 다양성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은 공연장이나 전시관식 나올 수도 없으시기 때문에 또 어려우시기 때문에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 향유 그 지원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문화예술 단체들이 곳곳에서 공연 활동을 하고도 있지만 또 전문 예술 단체인 저거 향후에 시립예술단을 창단을 하게 되면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물론 이러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계속 지원하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물리적인 공간 또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위원님들 다 아시고 저희들이 계속 중점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평화예술의 전당이나 박물관 또 향후에는 미술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이런 대규모 중점 시설 외에도 각 권역별로 중간 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술 공간을 좀 확대를 할 예정인데요. 팽성 뭐 지역으로는 팽성 예술인 광장이나 객사나 향교 같은 문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벨트화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행사라든지 어떤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네. 문화예술 거점 시설화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좀 개발할 예정이고요. 또한 또 좀 소외됐다고 느끼실 수 있는 서부 지역에는 우리 민간 시설이긴 하지만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이제 훌륭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하고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를 해서 문화 어떤 향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더 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또, 네. 업무- 그런 업무 보고를. 인프라도 좀 더 마련하고자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심하고 들어오시고 그만큼 이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가 이제 지향점이 그쪽으로 가고 있고 과장님께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고 계셔서 잘 준비돼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크게 정리해 보면 대표 축제를 정리해 나가는 것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 기획자와 활동가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들 뭐 이렇게 좀 고민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금에 잘 출연금에 잘 담겨 있으리라 방향성이 잘 담겨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출연금 보내주신 것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인원을 이제 확충을 하는 사업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았었던 이 대관 문제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논의 과정 해결이 된 상황인지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까? 예, 작년에 저희가 이제 출연금 편성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 그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대관에 필요한 무대 시설직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충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대 그 기술직들이 없으면 대관을 하기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충원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제 우선적인 할 일이었는데 저희들이 6명을 지금 충원을 좀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사실은 지금 3명밖에 충원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대 그 기술직들이 이제 3명이 한 팀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대 기계직하고 조명하고 음향을 담당하는 이렇게 3분이 같이 한 조가 돼야만 이제 무대 대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무대 기계직들이 전국적으로 워낙 소수이고 자격증 자체 그 시험 자체도 워낙 소수를 뽑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좀 인력난에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 저희가 그 공연장이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을 근처로 한 그 지역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평택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계직들이 충원이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이분들을 충원하려고 했지만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안 되면 저희들이 뭐 기간제나 일용직을 서서라도 대관에 문제 없도록 해서 주말에도 대관을 좀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현원이 56명으로 되어 있는데 64명까지 계획을 하시나 봐요. 그 주로 인력이 확충되는 분야가 어느 분야? 예,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는 41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들이 이제 계속 계약직이거나 기간제이신 분들을 정기직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이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이제 계약직으로 있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이분들을 정규직화해서 직업도 안정화시키면서 이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그 중에 15분을 저희들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서 일부는 지금 충원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행정직하고 문화예술기획직이 좀 부족해서 그분들 한 4분 정도 충원을 했고, 그다음에 시예술단을 준비할 수 있는 운영팀에 4분을 더 충원을 해서 23분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교류재단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 것이 새로 재단 대표이사님 새로 오시고 가장 역점적으로 방향성이 변화됐거나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 인사청문회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접해보지 못해서 좀 여쭙는 겁니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같이 현재까지 서로 이렇게 접촉하고 교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번이 이제 6월 7월부터 대표이사 선임이 되셔가지고 현재 뭐 많은 근무를 하신 건 아니지만 이분이 이제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전에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저희 재단의 본인께서 경험했던 부분을 평택시의 어떤 최대한 대로 좀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신데요. 올해는 이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좀 내실 있게 문제없게 잘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내년에 이제 많은 부분 본인께서 특히 하셨던 부분이 외국인 관련된 어떤 지원 부분을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한미의 중심에 또 그런 여건이었기 때문에 했는데, 내년에 이분이 하신 말씀은 기타 외국인 여러 가지 다문화 쪽에도 국제 교류라는 걸 명시상부하게 최단으로 핸들링을 해서 평택에서 거주하는 또 외국 쪽의 어떤 그런 다국적도 좀 검토하고 고민하셔서 평택이 국제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재단으로 본인께서 재임 기간에 좀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저희도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제 여쭈 이유는 다른 재단 같은 경우에 이제 출연금 관련돼서 설명들이 쭉 있었고 궁금한 것들이 생기기도 했고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국제교류 재단 관련해서는 이런 협의가 좀 없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새로 오신 이제 대표이사께서 해외 생활도 오래 하셨었고 네. 부산에서도 이제 국제교류 재단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되게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이 어떻게 변화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어서 여쭤봤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이쪽 방향으로 이제 나가겠구나라는 것이 잘 안 느껴져서 여쭤봤고 다른 의원님들께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 관련돼서 인원이 축소됩니까? 복지재단? 사무처 직원은 마이크 그대로- 끼시고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 직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탁 시설 중에서 그 위탁 기간이 만료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이번에 그 공개 모집에 응하면서 직원이 변경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여쭙고 싶었었던 내용인데요. 민간위탁 관련 게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복지재단 출연금 말씀하시는 네네네. 겁니까? 복지재단 출연금은 기본 그 사무처 직원과 그다음에 그 각 실의 그 사업에 따른 그 예산으로 이제 편성을 한 거고요. 복리후생 쪽에 있어서는 그 직원 그 체육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있는 직원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예정에 따라서 출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없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인열 과장님 아까 문화재단이라든가 평택시 문화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몇 %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저희 정책적인 방향을 주로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담아진 내용을 대부분 말씀을 드렸고 몇 %라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이걸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노력은 기본이고 그것이 정말 실행되고 있느냐가 문제거든요. 우리가 그 대관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준 지가 1년이 다 돼가도록 일요일 대관이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뭐 기술자를 뭐 채용하기 힘들다? 일반에서 내가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말도 들어요.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직접 구해줄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는 정도인데 그것이 왜 예산을 줬겠어요? 토요일 일요일 대관이 안 되고 있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꼭 해나겠다 해서 분명히 예산까지 줬는데 이것까지 안 돼 있고 얼마나 제가 시장님을 만나서 일요일 대관이 이것까지 안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알아보겠다고 하셨고 얼마 전에 저때 이제 다음 달부터 한다고 하셨어요. 의원님이 말할 때는 그냥 넘어가더니 이제 시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기간제라든지 일용적이라도 써서 하겠다?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하라고 그랬으면 그때 분명히 예산 안 줘서 못 한다는 말씀은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그때 얘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지 시민들이 주로 문화활동을 하는 건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까? 근데 그 귀중한 시간을 일요일 대관을 지금 거의 이제 10월이 다 돼 11월에 가면 1년이 다 돼가도록 안 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었다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런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재단을 만들고 나서 그 재단이 되기 전에도 토요일 일요일 예술 문화활동을 다 했어요. 근데 재단에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원을 줬는데도 이것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원이 부족해서 못한다 해서 또 예산까지 줬어요. 근데도 또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일용직이나 기간제는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은 못 구하고 있던 거를? 아니 재단의 역할이 무엇이고 대표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냥 우리가 말로 말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따른 결과가 없잖아요. 어? 아니 예산을 많이 줬는데 가장 많이 활동해야 될 시간을 하지 못했어.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민원은
들어보질 못했는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변명이요. 제가 듣기에는 변명으로 들리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 아 그렇습니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변명은 하지 마야죠. 네, 그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재단의 대표 사무처장 그의 물론 대표님이 첫째는 모든 것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물론 예산 뭐 출자 출연금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하기는 뭐하지만 예산 때 제가 또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또 인권을 뭐 이제 인원을 더 증원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갖고 온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예산 때 더 얘기를 하겠지만 말로만 하지 말고 대표자로서 능력을 발휘해야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게 와서 하는 대표들의 역할이고 또 그 부분을 힘들다 그래서 예산까지 줬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못하고 있고 이 뭐 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그 전에 공무원 몇 분이 있어도 다 할 때도 다 돌아갔던 일들이 안 되고 있다는 말 무성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튼 추후에 더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간단하게 문화재단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계속 이야기를 좀 하자면 57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축제가 지금 직접 하는 게 물빛 축제랑 억새 축제가 남아 있어요.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유는 그러면 향후에 얘기를 해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재단의 어떤 축제들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입찰로 많이 진행을 하고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로 진행을 하고 또 그 업체 선정을 해서 입찰로 진행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우리 담당 부서와만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과 얼마든지 그 자문위원회나 이런 추진위원회 성격으로 해서 의견이나 이런 게 충분히 전달이 되면서 더 프로페셔널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 장점이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문화재단에서 직접 함으로 인한 어떤 장점도 있겠죠. 주민분들이 더 참여가 왕성하다든지 더 이렇게 뭐 세심한 부분까지 잘 짚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고민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시립예술단을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이게 찬반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가는 거니까 간다고 하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이 이제 뭐 어쨌든 국악관현악단으로 지금 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고 진행하는데 연습장이 지금 그 마리센터로 지금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 그 팽성 안정리에 보면 커뮤니티 광장 한 3,000여 평 부지 위에 400면의 주차장과 함께 상부에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데 그런 건물들에 대한 활용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지금 서로 간에 다른데 왜냐하면 도시 재생이고 어떤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주변에 달보들의 센터 뭐 목공방 뭐 굉장히 많은데 이런 활용 측면에서는 별도의 마리센터나 이렇게 그 리모델링 비용이나 임차료를 들어가기보다는 기존에 내년 봄에 이제 완공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곳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딱 지칭하는 건 아니고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도시재생이랬든 뭐 타 부서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생태원도 될 수도 있고 많은 공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예. 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새로 오셨잖아요. 네. 우리 상임위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인지 자주 뵐 일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여기서 출자 출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이 본인의 소신과 앞으로의 네. 진행 계획에 대해서 문서로만 해서 각자 의원님하고 한 번씩 브리핑 해달란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뭘로 우리가 그거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 상임위가 아니래도 출처 친환에 대한 재단 승인권이 저희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당신이 오셔서 얘기를 한 번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굴 한 번 뵌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큽니다. 뭐 승인이 돼야 사업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앞으로의 계획과 본인의 소신과 지금에 있던 재단과 뭔가를 특별히 다르게 하실 건지 어떤 계획을 가시고 계시는 건지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 확실한 서류와 브리핑을 각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 이 김혜영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재단 관계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위원장이라고 저에게 전화가 와서 국제교류재단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다. 내일 시간이 괜찮으니요. 제가 금요일 다음날 일정이 꽉 차 있어서 제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보러 저에게 그럼 어떡하지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저한테 어떡하는 걸 물어보냐. 회기 때 와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의회에 대한 존중. 저희들이 그냥 던져놓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뭐 이거 대충 보고 뭐 승인하고 뭐 이런 그런 시대는 옛날에 지났거든요. 예? 저한테 전화 와서 내일 시간 되냐? 안 되는데요. 저보러 어떡하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저희에 대해서 저희가 59만, 60만 평택 시민의 대의기구라는 거에 대한 좀 인식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이종원 의원님. 예, 김혜영 의원님. 실장님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저희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7대 오고 9대 왔지만 정말 문제가 큽니다. 말하면 잔소리고 깐깐하다는 소리가 들으니까 저도 그냥 넘어가지만 다른 무슨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럼 문화재단도 노력은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우리 시장님도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일일이 막 이런 방송에서 떠들고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좀 컨트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저희가 관리를 저희 기획예산권의 재정관리팀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또 뭐 저기 간부 실국장들 그 내부 회의에서 지금 이런 기조에 같은 좀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에서 이런 그런 문제점 내지는 이런 게 좀 돌출이 되고 있으니 일단은 자체 담당 부서에서부터 이런 저기를 좀 협치, 소통 이런 걸 좀 활성화해달라고 저기를 말씀으로만 했고요. 하지 마세요. 그거 맨날 듣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일요일까지 만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서로 시간을 못 맞추니까 일요일까지도 했고 진짜 안 되면 문 앞에 와서도 기렇게 기다리고 이런 성의 이거는 위아래 무슨 갓바라세요 이런 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금을 쓰고 있고 이런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자세한 브리핑을 해야지. 아니 본인들은 1년 예산 다 알고 다 외울 수 있어요. 물론 저희도 하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와서 브리핑을 하고 서로 의견을 해서 조율을 하면 이 자리에서 이런 소리 날 게 없잖아요. 예. 어? 예, 공감하고요. 예, 저희 아니, 사전 우리 실장님 7대 때 해보셨지만 이런 사태가 이렇게 계속 벌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래도 7대 때는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와서 기다리고 안 되면 어떻게라도 시간을 맞춰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 예, 저희가 예, 그렇죠. 그런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리 내지는 그런 저기를 좀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개선해 기회에 만나는 나가겠습니다. 거잖아요. 이런 기회에 또 만나는 거잖아 서로. 예, 맞습니다. 많이 노력 좀 부탁드려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과장님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의원님. 네, 시예술단 운영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시예술단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업이나 지자체 대표성을 띠는 프로팀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전문적으로 그 예술단이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 조직에서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아마추어 동호회라든지 또는 그 예술단에 관심이 있는 그 뭐 젊은 유소년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같이 준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가지고 같이 좀 나중에 예산 반영하고 할 때 좀 같이 적용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원래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고 끝난 거 아니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56조에 보면 저희가 이제 시민예술단체 지원 예산이 있어요. 4억 7,200 올해 요구액이. 근데 사실은 그 밑에 지금 몫을 시민 챔버 오케스트라 지원하고 평택문화지대 기반 시민 교향악단 지원하고 해서 요 교향악단하고 챔버 오케스트라를 몫을 시민예술단체 지원으로 다 합쳤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네. 예산액이나 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예산 과목에 이걸 따로 나눌 필요가 없겠다. 어차피 시민예술단이라는 한 네. 뭐 타이틀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예산을 그냥 예산서 상으로 좀 통합을 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2억 말씀드리겠습니다. 7천은 어떤 단체죠? 그 2억 7천은 교향악단과 챔버 오케스트라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5개, 뭐죠? 육성단체.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구분이 돼서 왔어요. 몫이 육성단체는 육성단체대로 그 관현악단은 관현악단대로 이 묶었다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다 기타 등등이야. 그냥 목변경이 과장님께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육성단체는 육성단체대로 존재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그 육성단체를 더 늘려나가고 파일을 더 키워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교향악단이나 이 부분도 그럼 육성단체로 가는 건지 육성단체로 가는 겁니까? 교향악단도? 챔버 오케스트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하나의 몫으로 묶는다는 건 우리 평택시가 기존에 한 10여 년 동안 그 이상 이어왔던 어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하는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오케스트라, 여성 합창단, 평택 합창단 이런 어떤 시민 자발적 단체의 그런 어떤 육성 단체에 대해서 확대를 좀 포기하는 느낌입니다. 이거 지금 이 부분은 뭐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거 뭐 제가 예산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목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좀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 우리 로컬푸드재단 예산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직관적으로 이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서를 봤을 때 23년도에서 24년도에 변화되는 목적 사업비에서 직매장 사업비가 한 10억 이상이 증액이 됩니다. 저는 뭐 그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 정해 시간에 말씀 주셨는데
로컬푸드 재단이 유통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로컬푸드에 대한 유통을 위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 세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매대 늘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네. 전체적인 그 계획은 수립된 건 있고요. 예. 그 지역 농산물 어차피 판매 그 전문가분들이 직접 예. 참여해서 다 작성한 겁니까? 로컬푸드 재단에 유통 전문가분들께서 그 관계는 지금 그 저희가 그 내년도에 그 용역을 줘서 이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별도. 예. 그 용역에 우리 전문가분들 참여하십니까? 일단 그 용역 업체가 이제 전문가 단체입니다. 아니, 우리 업체입니다. 예. 로컬푸드 재단이 다 전문가라면서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아주 뭐 정확한 전문적인 자, 저희는 그러면은 예. 용역으로 뭐 발주하는데 네네. 그럼 기존의 마스터 플랜은 있습니까, 저희? 그 자체 그 재단 운영 계획은 있습니다. 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희가 직매장을 하는데 본론은 이겁니다. 저희 10억 이상의 예산이 뭐 그 이상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이게 유통에 제가 왜 마스터 플랜이 제출해 달라고 하냐면 직매가 맞는 건지 위탁이 맞는 건지 아니면 협력 생산과 판매가 맞는 건지 현장 판매가 맞는 건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결론이 나서 지금 직매장을 지금 계속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유통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직매장으로 간다. 지금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고요.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마스터 플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직매장으로 100억이 갈 수도 있어요. 뭐 그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유통과 마케팅에 맞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렇게 가는 거라면 저희들이 그 이상의 예산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지금 가는 방향성이 계속 직매장인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로컬푸드 직매장. 위원장님, 그거는요. 지금 그 투트랙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한 네. 부분은 공공급식 부분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직매장. 직매장. 그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추진할 저희들이 이제 계획입니다. 고민하는 거는 그런 거죠.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농민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는 거. 우리 평택의 농민들이 힘들고 애써 만든 생산한 농산물을 빨리 소비자에게 전달해주고 이분들이 어떤 농가 소득이나 이런 게 좀 더 원활하게 생길 수 있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 시스템이 경직돼 있는 건 아닌가? 직매.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 위원장님 직매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그 관내 그 중소형 마트에도 네. 그 재단하고 통해서 네. 그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마트킹이라고 혹시 그 소사벌에 있는 그 큰 그 중형 업체가 있는데 네. 거기에도 지금 슈퍼원이 농산물하고 네. 그 지원 농산물 좀 납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좀 다양하게 접근을 좀 했으면 예. 좋겠다. 경직돼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청과 출장소나 뭐 이런 부서에 매대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시청에만 있죠. 운영에 대해서 어땠습니까 그때? 좀 결과가 괜찮았습니까? 어때요?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전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년에 이제 4개소 네네. 이제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 특히 고덕동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어느 위치인지 제가 아는데 예, 예.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였냐면 출장소나 시청이나 로비에 저희가 직매대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어땠습니까? 결과 좋았습니까? 결과는 하루에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팔렸었는데요. 네. 그냥 일단은 그 아시다시피 이중 직매장권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갑자기 한 상황이라 네네. 그렇게 크게 수익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저기 하진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그러면 송탄 출장소 예. 그리고 본청 그리고 또 어디 했죠?
안중추장소도 했습니까? 안중추장소는 안 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한 전체 매출 월별로 전체 한번 정산한 것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네, 별도 저만이 아니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정아 의원입니다. 사전에 우리 그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 생활공동체 지원하고 생활문화 거점 조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부를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기존에 드렸었는데 그 시민들 이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인데 그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 다른 의미의 지역문화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 만들어 놓고 신경 쓰지 않고 무의미한 사업이 된다라는 지적들이 지역사회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기획자, 예술 강사 이렇게 이게 지금 이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성 과정이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성 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현재 실제 수료자들이 활동 분야나 과정에 따른 내용 실적이 있나요? 지금 집계된 게? 뭐 가까운 일례로 작년에 이제 이 과정을 마치신 분이 한 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해서 그 팽성 안전리 예술인 광장에 그 입주 작가로 입주를 하신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또 공모에 이제 되셔가지고 그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각종 이제 공모에서 지금 계속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문화예술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 7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을 하셔가지고 그것도 일부분 또 지금 같이 참여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 이 매년 몇 명 정도 계속 양성이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한 연차에 기획자 과정에는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예술인 강사 과정에는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기획을 하고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우리 그 문화재단이 그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전국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과정에 우리 경기도 남부 지역에 그 거점 그 활용 기관으로 되어서 조금 더 뭐 화성이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쪽에 필요한 기관에서 그 양성자를 좀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좀 책임져서 계속 또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조금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지역 특화 창작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이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다고 알고 있는데 이어서 계속 신규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업도 이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미술 소장품 구입이 있습니다. 좀 약간 증가가 예산 증액을 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저희 소장품들 이것들 저희 그 현재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완공이 됐나요, 지금? 수장고는 지금 이제 평택호 예술관 안에 있는 수장고에 이제 몇 개 있고 사실은 새로 지금 만든.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미술관을 새로 짓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수장고를 마련할 예정이고 현재 수장고에 있는 건 뭐 몇 점 안 되고요. 사실은 청사라든지 각종 지역 내에 있는 저기 공공 시설에다가 지금 배치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에서 지금 작년에 올해 예산에도 6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지금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어가지고 계속 작품을 한 10작품 정도 지역 작가 위주로 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호에 있는 수장고가 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문 수장고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저희 박물관 수장고를 이번에 합정동에 있는 건물에다가 100평 정도 규모의 그 수장고를 마련을 해서 거기서 일부 한 몇 년간은 거기를 좀 임시 사용하고 저희들이 이제 미술관을 짓게 마련하게 되면 아니면 전시 공간을 좀 확충하게 되면 거기에다 전문적인 수장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저희 문화 미술 소장품들이 다양하게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물관 이런 기증품들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예술단 운영에서 저희가 보통은 예술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런 그 교향악단 분들은 예술인들은 악기를 전문적으로 가지고 본인의 악기를 약간 고가의 어떤 전문적인 악기를 가지고 그 연주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예산 올려준 것에 보면은 악기 구입비가 2억 원 이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연습용 악기인가요? 아, 연습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이고요. 연주용 악기. 예. 관악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 개인 소장으로 해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예. 뭐 팀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현악기 같은 종류 중에 뭐 물론 이제 그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것만 저희가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 소유로 해서 가지고 있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검은고 가야금 이렇게 예. 명시를 해주셨길래 예.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마지막까지 하고 식사를 하시는 게 낫죠? 예, 최종 의원님 하시고 최종 의원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 로컬푸드 재단에 대한 이 집행부와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에 약간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훨씬 더 깊은 이해가 있으시겠지만 기금과 이제 출연금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민이 좀 들어서 이걸 좀 합치시키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로컬푸드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께서 얻어야 되는 효용이 농민분들의 소득 증대도 있지만 가까운 곳에서 신선한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게 시민 전체에게 이제 제공되는 이제 효용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속 이제 고민을 하는 과정은 농가분들의 소득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렸던 시민분들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이용할 수 있는 이 가치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부각이 되면 이러한 오해들과 괴리가 좀 없어질 것 같고요. 그럴 거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택가 깊숙한 곳에 시민분들이 쉽게 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적 방향이 옳은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래서 이 고민의 과정에 고덕 직매장의 3억 9천의 예산이 맞는가에 대한 퀘션 마크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전반적인 이 정책적 방향과 그래서 이제 정일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정책적 방향과 그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로컬 푸드 매장이 몇 개 정도가 돼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들은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좀 제시가 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이 상황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자료가 좀 있으시면 준비되는 대로 좀 말씀을 주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지금 문화재단 그 시립예술단 그 지금 인테리어하고 그 계약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이제 막 저희가 이제 뭐 일상 감사라든지 계약 심사 그거 좀 마치고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어갔었죠? 저희가 그 전체 이제 필요한 예산은 16억 8,500인데요. 그 중에 저희들이 그 용역비, 설계 용역비는 7천만 원을 빼면 한 1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인테리어 비용이 16억 정도. 그 지금 이게 이 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그때 자료를 한번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거기 들어간 이제 뭐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 한 5년 정도는 5년 정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지금 예술의 전당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시작하고 있죠. 그쪽에 나중에 그쪽에 들어갈 뭐 그런 검토도 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그 시의 시설 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예술의 전당 그 설계 범위 안에는 그 네. 연습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여유가 현재 없고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에다가 저희들이 따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술의 전당엔 들어갈 공간이 없고 좀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이 예술의 전당을 지으면 그 안에 그런 시립 악단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좀 뭐랄까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아쉽고요. 예. 이게 지금 거기 지금 현재 뭐 그 위치로 지금 하시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시에서 하는 그런 시설을 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좀 움직이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뭐 이렇게 또 많은 비용을 들여서 또 했는데 그걸 또 바로 옮기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좀 앞으로는 그런 좀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술의 알겠습니다. 전당에 좀 들어갔으면 참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참 아쉽네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나중에 뭐 지금 어차피 지금 설계하고 있지만 검토가 가능할까요 그쪽에?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해서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조금 더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 안에서는 좀 어려울 것 어려운 같고요. 상황, 설계 변경이나 예, 뭐 그 이런 건. 밖의 공간에서 좀 저희가 찾아봐야 할 것 공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연구 용역비에 지금 인권 무슨 용역이 있더라고요. 인권 영향평가 연구 용역. 예, 예. 이거는 어떤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예. 저희가 이제 그 매년 공공기관 그 경영평가를 하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 경영평가 결과에서 요 항목에서 조금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좀 개선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인권 친화적인 그런 기관으로 할 수 있을지 그걸 전체적으로 좀 용역을 줘서 좀 판단을 받아보고 정책을 좀 개발해보고자 세운 용역비입니다. 평가 그 시설 평가에서 좀 낮은 점수를 받았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 북부문예관 운영 방안에서 연구 용역 지금 진행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예, 북부문예관이 지금 이제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지금 활용도가 너무 낮아서요. 예. 그걸 좀 시설 개선해보고 전반적으로 이 이제 회관 전체 전반적으로 좀 안전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좀 더 좀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재점검하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네. 이게 좀 그 대공원장이 너무 지금 사용 빈도가 작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런 좀 방안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진행해서 그
대공연장 좀 시설도 좀 노화되고 했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재단 목적 사업에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보호 증진 활성화 사업에서 전년도에도 3,500 정도 세워서 이제 했고 올해는 이제 3,300 했는데 요게 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양성 활성화 방안.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 좀 수혜에서 좀 빠질 수 있는 분들 뭐 예를 들자면 다문화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실버라고 해서 어르신들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문화 정책을 좀 개발하고 또 그런 이제 단체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이제 공모 사업도 진행을 하고요. 관련 포럼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어떤 정책 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모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여기 보면 다양성 공연 운영비라고 해서 2천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제 이런 그런 네. 그런 쪽에 이제 공연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재단 지금 이번에 그 민간위탁 그 지금 그 저 뭐야 공모 그 했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공개 모집에 대한 진행 절차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각 준비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그 공개 모집 그 진행하실 때 그 고용 승계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됐나요? 네, 되어 있습니다. 100% 고용 승계하는 네. 거. 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언제 공모 마감이죠? 마감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죠? 장애인 파트하고 노인 그 복지관 쪽하고는 시간이 약간쯤 차이가 있는데 노인은 저희가 알기로는 10월 18일 이 정도의 접수가 마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고요. 네. 발표로 뭐 올해 안에는 다 이제 네. 11월 정도면 다 선정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평택시 로컬 푸드재단 여기에 보면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이 있습니다. 네네. 이건 어떻게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요번 그 추석 때 그 한 1억 정도 팔렸습니다. 작년은 그러니까 연초에 그 설 때는 한 4천 정도 팔렸었는데요. 네. 이번엔 1억 이상 팔려갖고 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의원님. 그럼 이건 이거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로컬 푸드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농가들 그쪽에 이제 그쪽에 예. 뭐 그쪽에서 이제 대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예, 식인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그 농가들 직접 그 실수요자하고 연결하는 그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쪽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쪽에 좀 많이 신경을 써가지고 농가들이 직접 소비자하고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신경 쓰셔가지고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내년에 그 네. 평택팜이라고 네. 그 별도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한미국제교류과 복지정책과 농업정책과 유통과 소관 2024년도 출연기간 등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의를 선언합니다.